덧방 시공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리콘을 시공해놓고 3, 4년 후에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시공해놓은 거 위에 다시 덧칠해서 보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못을 박아놓은 자리에서 비가 가장 많이 새는 것 같아요. 이 현장은 곳곳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고작 이 못 박은 자리 때문에 비가 샌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비가 새는지. 지금 이렇게 때자국처럼 보이는 게 빗물이 새면서 남겨진 흔적이에요. 여기 못 보이시죠? 저게 그 못 박아놓은 자리인데 거기서 물이 흘러서 지금 물자국이 쭉 나있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쭉 옆으로 보면서도 다 그런 자국이 나 있어요. 못을 박아놓은 자리에서 비가 이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햇빛 보이죠? 저게 지금 햇빛이에요. 바깥에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못 박은 자리가 있긴 한데 잘못 박았는지 옆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네요. 이렇게 햇빛이 보인다는 건 무조건 비가 샌다는 거죠. 비가 이게 하루 이틀 샌 게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먼지랑 섞여가지고 때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씨에 비가 새는 걸 도면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요. 이 패킹을 못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를 쭉 박아주게 되면 고무 같은 부분이 눌리면서 밀봉이 되면서 방수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패킹이 햇빛에 사가가지고 낡거나 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예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슬레이트뿐만이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렇게 고정 형태로 된 지붕재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정못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고정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다 야무지게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게 해지고 낡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항상 비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방수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럽 하이드로 스탑으로 이 부분을 방수 처리를 좀 해줄 겁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붓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두툼하게 떠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밀봉해 주듯이 한번 쓱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시럽이 굉장히 이게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감을 좀 맞추기도 좋고, 이 꾸덕함 때문에 층을 형성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솟아 올라와 있는 것도 이렇게 층을 형성하면서 싹 밀봉을 해줄 수가 있게끔 이렇게 특유의 좀 꾸덕함이 있어요. 이 시럽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수제를 시공하기 전에는 정말 이게 세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수제를 갖다 붙여도 표면이 깔끔하지 않고 먼지가 있거나 하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량 시공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먼지가 이렇게 심한 곳에는 툴브러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긁어내준 다음에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물티슈가 마르기 전에 지금 바르고 있는데, 시럽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해요. 모양을 만들 때도 좀 요령을 좀 써줘야 돼요. 빈틈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게 야무지게 밀봉하듯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세척의 중요성은 뭐 10번, 100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척을 깔끔하게 해야 돼요. 여기도 제가 세척을 엄청 많이 신경 썼어요. 고압 세척기로 지저분한 뭐 이끼 같은 그런 때들 싹 벗겨내고 세척을 한번 싹 해준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먼지가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또 최종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그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수는 세척하는 게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바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르기까지 그 원인을 찾고 세척하고 밑작업하는 이런 과정이 정말 험난하고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 작업할 때는 진짜 조심조심 작업해야 돼요. 최대한 안전한 곳만 밟고 허술하고 불안한 곳은 안 밟는 게 상책입니다. 이 시럽 하이드로 스탑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상의 조회수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구매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거의 한 400개 가까운 구매평이 쌓였는데 조작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리얼하게 99.9%의 분들이 대부분 다 만족을 하셨어요. 이 시럽이 신유리 500%라고 해가지고 수축 팽창 대응에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슬레이트 구조고 밑에 구조가 나무기 때문에 나무가 수축 팽창하거나 혹은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심하게 들이칠 때는 이 구조와 슬레이트가 덜렁덜렁 거릴 거예요. 그 말은 곧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축 팽창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신유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실리콘도 신유리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실리콘의 신
신율이 300%라고 하는데요. 이 시럽 같은 경우에는 500%입니다. 실리콘보다도 신율이 더 좋은 거고 그만큼 수축 팽창에 잘 대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외부나 옥상에서 방수를 하려고 그러면 자외선에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지만 고온에서도 잘 버텨야 돼요. 이 한여름에 옥상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고온에도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시럽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까지 버틴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내구성. 이 시럽은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최대 수명이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제품이에요. 붓으로 떠서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냄새가 심해요. 실외에서 하실 때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수 제품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고 제가 앞으로도 또 많은 제품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하지만 이 시럽은 진짜 이 섬유가 함유된 것과 이 그 특유의 꾸덕함 때문에 딱 봐도 그냥 야무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수제가 상처 부위에 붙이는 벨밴드 같은 느낌이라면 이 시럽은 기부스를 한 느낌이에요. 정말 이 표현이 진짜 딱 맞을 것 같아요. 딱 발라보면 아 정말 야무지다. 이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못이. 못을 뽑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못이. 튀어나온 건 왜 튀어나온 건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건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슬레이트고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심한 충격이 가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조심 이렇게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럽이 이 특유의 꾸덕함 때문에 최대 5mm까지 틈새도 얘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벽에 생기는 균열이나 이런 것들 커버할 때도 얘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못이 그냥 빠져 이렇게. 와, 이러니 비가 안 셀 수가 없죠. 비가 안 셀 수가 없어. 못이 그냥 빠져버려 이렇게.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연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링 처리는 따로 하지 않는 걸로 박으려고 해요. 어차피 시럽으로 밀봉을 해줄 거니까 고정 역할로 보수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박으면 또 부러지니까 살짝만 박아줘야죠.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10년입니다. 10년. 작년 영상에서도 이 실리콘의 불활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었는데요. 불활성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발음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떤 물질과도 섞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실리콘이 정말 좋은 방수제인 건 맞는데 실리콘의 불활성이 없게 되면 인체에 들어갔을 때 피랑도 달라붙고 세포랑도 달라붙고 막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길 거고 이 실리콘의 불활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수제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도 간편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수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덧방 시공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리콘을 시공해놓고 3, 4년 후에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시공해놓은 거 위에 다시 덧칠해서 보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불활성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레탄 실리콘이나 변성 실리콘을 쓰면 덧방 시공이 가능하다 라거나 혹은 무슨 소리냐 실리콘 다 덧방해서 사용하는데 무슨 불활성이냐 이런 얘기를 또 댓글로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현장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실리콘 덧방 시공 많이 해요.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덧방 시공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덧방 시공 했을 때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이 시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공하고 다시 또 덧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바르면 10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10년씩이나 가는데 덧방 뭐 필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시공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좀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 후에 또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실리콘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오늘 작업하고 내일 다시 덧방 시공하려고 그러면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시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럽 위에 덧방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용품으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제가 지금 덧방해야 될 상황을 바로 한번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제가 작년에 영상 촬영하면서 급하게 발랐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좀 어설프게 발라놨어요. 그때는 이 시럽의 활용성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차원에서 시연을 좀 보여드린 거라서 제가 뭐 완벽하게 이렇게 바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접착이 이렇게 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고무 패킹 위에 이렇게 바로 바른 데는 이렇게 으스러지면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위에를 너무 얇게 발랐네요. 너무 얇게 발랐어. 여기 같은 경우에 좀 두툼하게 발라가지고 아직도 짱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양으로 봐서도 딱 그냥 대충 문질러 놓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보수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덧방 시공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럽은 이렇게 기존 시럽 위에 바로 덧방 시공을 하셔도 돼요. 이번엔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두툼하게. 작년에 좀 재료가 모자랐나? 이렇게 좀 빈약하게 발라놨지? 이번엔 정말 야무지게 두툼하게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더 매끈하게. 네, 이렇게 우레탄 실리콘이나 변성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UV 저항성이라는 게 없어서 실리콘을 바르고 반드시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더 칠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햇빛에 그냥 노출되면 안 되는 실리콘입니다. 제가 실리콘 회사 직원분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레탄 실리콘이나 변성 실리콘이라고 해서 덧방 시공 자체를 권장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 회사 직원분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실리콘이 너무 작업하기 간편한 건 맞아요. 정말 쉽고 간편하게 보수를 할 수 있고 또 방수 성능도 좋기 때문에 저 또한 상당히 애용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구성의 한계 때문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일 때는 이 실리콘이 진짜 답이 없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덧방 시공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덧방에 덧방 하다 보면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방수 효과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 시럽 미니가 출시했을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요거는 시럽 엘라스틱 화이트라고 해가지고요, 냄새도 없애고 색상도 백색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 점도를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크랙이나 가벼운 방수 작업에 적합하게 나왔어요. 얘는 꾸덕함이 있는 것보다는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점도가 또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시럽 엘라스틱은 최대 2mm까지 틈새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냄새가 아예 없어요. 이 제품은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율이 없는 무기질이나 에폭시 계열의 방수를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수축 팽창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신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옆에 도로가에 덤프트럭이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가 막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진동이 있는 곳에는 특히나 더 신율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집도 아는 형님 댁인데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비가 샌대요. 가만히 보시면 저기 뭔가 고정한 자리에 이렇게 좀 방수 처리를 한 게 눈에 보이는데요. 제발 저게 실리콘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철골 같은 거 고정해 놓은 그런 거 같은데요. 멀어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좀 밀봉이 뿌리는 걸로 방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자리가 있으면 주변을 이렇게 두툼하게 좀 덮어줘야 완벽하게 밀봉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밀봉 처리가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저렇게 했는데도 또 비가 샌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럽을 추천해드렸어요. 제가 이번에는 방수 크림으로 바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을 깔려고 이거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 다음 시간에 소개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제품을 어떤 곳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걸 좀 잘 구분하시라고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똑같이 작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시럽과의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꾸덕함의 차이죠.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균열 사이로 잘 침투하게끔 만든 그런 제품이라서 이렇게 약간 보호막을 생성해주는 이런 작업에는 굉장히 좀 모양을 만들기가 힘들죠. 왜냐면 너무 얘가 이렇게 좀 훌렁훌렁하고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외부에 노출됐을 때 얘가 아무리 굳는다고 해도 강도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차리를 중심으로 주변을 좀 봉긋하게 보호막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모양을 다듬고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해야 되겠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시럽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가운데를 두툼하게 떠놓고 발라준다라는 개념보다 덮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점도도 있고 섬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못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렇게 보호망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가공해주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방수 성능이 얘가 좋다, 얘가 더 좋다 이런 걸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사용처에 맞게 방수 제품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이 시럽이 최대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솔벤트 성분이 있어가지고 석유 냄새 같은 게 조금 심하게 나요.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적어도 이 못을 박아놓은 자리에서는 더 이상 비가 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수 대장정이라고 할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은데요. 균열도 보수해야 되고 바닥에 기본 방수도 해야 되고요. 벽돌집이어서 줄눈 부분도 방수가 필요해요. 제가 보여드리는 상황 속에 거의 웬만한 누수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아마 웬만한 상황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